여러분,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누굴까요? 경찰? 의사? 아니요, 바로 곤충입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남지 않은 참혹한 현장에서 침묵하는 시신을 대신해 진실을 말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번 핵심 정리에서는 이런 곤충들을 아주 정밀한 과학 수사 도구로 활용해서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놀라운 과학의 세계, 법의 곤충학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주요 개념부터 최신 연구 동향까지 엑기스만 쫙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자연의 시계 속으로 푹 빠져보시죠.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수백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3세기 중국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부가 예리한 낫에 찔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눈치 빠른 조사관이 마을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고 각자의 낫을 바닥에 쭉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 수많은 낫 중에서 딱 한 사람의 낫에만 파리떼가 새까맣게 몰려든 겁니다. 우리 사람 눈엔 안 보였지만 파리는 그 낫에 미세하게 남아있던 핏자국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낸 거죠. 결국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백을 하고 맙니다. 자연이 제공한 최초의 과학수사,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사인 매거진에서는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파리는 시계다. 맞아요. 완벽한 타임워치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시간이 꽤 지나버리면 솔직히 일반적인 의학적 방법만으로는 언제 사망했는지 알아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하지만 자연이 만든 이 정밀한 시계, 파리와 곤충들은 시신에 자기들만의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거꾸로 계산해서 흩어져 있던 범죄의 타임라인을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쫙 맞춰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연의 법의학 시계부터 곤충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지, 약물과 DNA가 만들어내는 소름 돋는 반전, 실제 국내 수사 사례, 그리고 법의곤충학의 미래까지 아주 알차고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날개 달린 시계, 자연의 법의학 시계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분야의 역사가 생각보다 엄청 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13세기 중국의 낫 살인 사건이 최초의 기록이라면요.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는 무려 이 곤충 증거가 법정에서 최초로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에 한 집의 굴뚝뒤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는데 수사관이 시신에 있던 파리떼의 성장 주기를 싹 분석해보니까 이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났다라는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덕분에 그 집에 막 이사와서 살고 있던 분들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완벽하게 벗을 수 있었죠. 이 오래된 학문이 현대에 와서는 딥러닝이나 DNA 기술이랑 결합하면서 말 그대로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이른바 벌레의 과학을 구축하는 정의와 역사에 대해 짚고 넘어가죠. 법의 곤충학, 간단히 말해 범죄 수사에 곤충을 활용하는 과학적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 단어 하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PMI, 최소 사후 경과 시간입니다. 시신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곤충의 나이를 계산해서 이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언제쯤 사망했구나를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법의 곤충학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가장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자연의 타임라인, 이 결정적인 PMI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내는 걸까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파리의 생태계가 마치 스위스 시계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굴러갑니다. 한번 역추적해 볼게요. 사람이 사망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파리가 귀신같이 날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은 곧 우리가 구더기라 부르는 유충이 되고요. 시신을 먹으며 쑥쑥 자라다가 단단한 번데기로 변신하죠. 그리고 딱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지나면 윙윙거리는 송충파리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온 같은 주변 환경 변수만 딱 알면 현장에서 발견된 구더기의 크기와 성장 단계만 보고도 파리가 며칠 전에 알을 낳았네? 하고 사망 시간을 정확하게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최내 연구에 따르면 이때는 자연의 마법, 생태학적 천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시신의 부패 상태가 변함에 따라 찾아오는 곤충의 라인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초기엔 검정파리 같은 파리류가 바글바글 하다가 나중에 시신이 마르고 뼈가 드러날 때쯤이면 딱정벌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범죄 현장에 어떤 종류의 곤충이 있는지 딱 분석하면 수주일 단위의 기나긴 달력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번째 섹션, 약물과 DNA입니다. 여기서 독성학이 만들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특정 약물을 먹었다면 어떨까요? 자인 등의 2025년 연구를 보면 시신을 먹고 자란 곤충의 몸속에도 그 독성이 고스란히 쌓이는데요. 이걸 버비곤충 독성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곤충의 성장 속도를 완전히 꼬아놔요. 코카인이나 메삼페타민 같은 마약은 구더기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게 만들고요. 반대로 아편이나 헤로인은 번데기가 되는 걸 축 처지게 지연시킵니다. 수사관이 이런 약물 반응을 모르고 그냥 곤충 크기만 쟀다간 완전 엉뚱한 헛다리를 짚겠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정확히 교정하려면 곤충 체내의 약물 검사가 진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겪는 또 다른 딜레마. 솔직히 유충들 겉모습만 보면 사람 눈엔 다 똑같은 구더기잖아요. 근데 파리 종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서 정확히 무슨 파리의 유충인지 아는 게 절대적이거든요. 여기서 DNA 바코딩이라는 엄청난 분자 생물학 기술이 등판합니다. 미토콘드리아 COI 유전자를 쓱 분석해서 이게 무슨 파리인지 무려 99%에서 100%에 달하는 정확도로 완벽하게 찾아내는 거죠. 오류를 원천 차단하는 든든한 구원투수인 셈입니다. 게다가 체내 2025년 자료에서 언급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구더기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DNA 보관소라는 겁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피해자 DNA를 도저히 찾기 힘들 때 수사관들은 구더기의 뱃속, 그러니까 내장 안에 남아있는 혈액과 조직에서 직접 사람의 DNA를 뽑아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건 기본이고요. 이 곤충의 원래 서식지 정보를 바탕으로 시신이 다른 곳에서 버려져 옮겨진 건 아닌지 그 지리적인 위치까지 싹 다 추적해냅니다. 다섯 번째 섹션, 국내 사례와 한계입니다. 이 과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의 곤충학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진짜 레전드 사건, 바로 2014년 전남 순천의 유병원 전 회장 사건입니다. 시신 발견 당시에 부패가 너무 심해서 사망 시간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때 고려대학교 법의학팀이 시신에 있던 큰 검정 뺨군파리 구더기 크기를 분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상청 날씨 데이터를 딱 대조해보니까 특정 날짜에 비가 왔던 거죠. 파리는 비가 오면 알을 안 낳고 활동을 멈춘다는 생태학적 변수까지 계산에 딱 넣어서 파리가 알을 낳은 최초 시점을 5월 29일에서 6월 2일 사이로 기가 막히게 좁혀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CCTV를 찾았는데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이 딱 5월 29일에 찍혀 있었죠. 파리가 가리킨 타임라인이 완벽하게 증명된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신만 찾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범인 잡는 데도 벌레가 최고예요. 경기 북부경찰청의 실제 일화인데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모기는 몸이 무거워져서 반경 170m를 못 벗어나고 근처 벽에 찰싹 붙어 있게 됩니다. 수사관이 현장에서 이 모기를 탁 잡아서 뱃속 혈액의 DNA를 분석하면 방금 전까지 그 공간에 있었던 용의자 유전자를 그대로 확보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현장을 윙윙 날아다니는 살아있는 1급 증거품인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여섯 번째 섹션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법의 곤충학의 미래, 벌레들의 다음 행보를 보시죠. 체내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의 미래는 진짜 SF 영화가 따로 없을 겁니다. 딥러닝 AI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장 곤충을 쓱 비추기만 해도 1초 만에 정확하게 종 분류가 끝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레들 성장 주기가 변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 범죄를 넘어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밀렵꾼을 잡고 기소하는 영역까지 곤충들이 엄청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법의 곤충 어떠셨나요? 평소엔 징그럽고 귀찮게만 느껴졌던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심판대에 세우는 엄청난 열수였다는 사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연의 일부분이 사실은 아주 치밀한 우주의 법칙 속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연이 이토록 완벽하고 흠결 없는 목격자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면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서 윙윙거리고 있는 저 작은 생명체들은 또 어떤 거대한 비밀들을 풀고 있을까요? 이번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소름 돋고 짜릿한 지식의 세계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